48.07대 49.22. 서울시장 최종 투표 결과가 오늘에서야 나왔습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소동으로 잠실 7동 투표함이 이제야 열렸고 그 투표함엔 오세훈 시장표가 많아 격차를 벌였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오늘 나온 서울시장 선거 최종 개표 결과입니다. 정원호 48.07%, 오세훈 49.22%, 1.15%포인트 차이로 오세훈 시장의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35시간 동안 봉쇄됐던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오늘 반출돼 잠실 7동 투표함들이 개봉되면서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표수는 총 4,164표. 이 중 80%는 오 시장 표였습니다. 오 시장에게 3,358표, 정원호 후보에게 701표가 갔습니다. 개표율 99.54% 기준 두 후보 간 격차는 1.02%포인트 차이였지만 최종 확정 득표율 차이는 1.15%포인트가 됐습니다. 개표가 완료된 만큼 당선 확정 절차도 진행돼 오 시장도 조만간 당선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극적으로 서울시청으로 돌아온 오세훈 시장. 돌아오자마자 직원들에게 말해서 강조한 건 바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었습니다. 정비 사업 공약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당선 직후 서울시장 직무에 복귀한 오세훈 시장. 오선 서울시장 4년 임기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도시 정비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임기 안에 공약을 모두 달성할 수 있게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발할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효과적인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꼭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동산을 공급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오는 2031년까지 재건축, 재개발 31만 호 착공이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특히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 전략 정비구역은 3년 안에 착공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5선 고지에 오르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도시 정비지역 유권자들의 부동산 민심 도움을 받은 오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서도 더욱 속도감을 주문할 거란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오면서 보수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역할을 예고했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어쩌면 좋아? 야,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에는 대선 후보가 2명이나 살아 돌아오는 셈인데 한동훈과 오세훈, 그리고 이 진영에서는 김경수와 조국 의원은 또 대선 후보급이 낙선하게 되는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극적으로 돌아오면서 보수의 구심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낮은 국민의힘 지지율 속에서도 자력으로 돌아온 만큼 당내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강성층이 주도하던 국민의힘의 영역을 중도까지 넓히는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당의 기여한 점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이 다 생존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장 대표의 노선이 과연 또 다음 총선엔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선거 기간 2030 연령대에서 오 시장의 경쟁력을 보여준 점도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와 30대에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감사의 정원으로 보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정통 보수층의 반감도 많이 누그러뜨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참전국 용사들이 수호하려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시장이만큼 정치적인 행보를 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중도 보수를 이끄는 구심점을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35시간 동안 대치가 이어졌던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에 결국 경찰 기동대가 투입됐습니다.
투표함 반출을 막아선 시민들과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투표함 2개를 개표소로 옮겼습니다. 홍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막아선 투표소 앞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야 한다며 방송으로 시위대의 해산을 명령합니다.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시위대가 손을 맞잡고 투표소로 통하는 출입구를 막아선 채 해산을 거부하자 결국 시위대를 한 명씩 끌어내는 강제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의 양팔을 붙들고 투표소 밖으로 이동시키고 팔과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끌어냅니다. 투표소 출입구를 경찰이 확보하자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진입해 투표함 2개를 들고 투표소 밖으로 나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봉쇄에 들어간 지 약 35시간 만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지자 시위대 상당수도 개표소로 이동해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작전에 기동대원 1000여 명이 투입됐고 집회 참가자 일부를 이동시켰지만 별도의 연행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선관위의 무능함과 안일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국정조사 필요성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지도부는 개표는 중단돼야 한다며 송파구 개표소에 이어 서울 선관위, 과천 중앙 선관위를 잇따라 항의 방문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고 있는 송파 개표소 문 앞.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 사이로 국민의힘 김은혜, 주진우 의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이어 장동혁 대표도 찾았습니다. 개표 중지를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투표함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이미 공정성이 훼손된 만큼 개표를 중지했어야 한다는 주장. 투표함 반출 과정도 문제 삼으며 서울시 선관위와 과천 중앙 선관위를 차례로 찾아 항의했습니다. 무엇이 급하길래 경찰이 군사작전하듯 쳐들어가서 참관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을 들고 나왔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찰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잇따라 요구했습니다. 여권에서도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관위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문제 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나 특검 통해서라도 확실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뜯어보니 그 실상은 더 참담했습니다.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고 이 때문에 22곳에선 투표가 중단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인 상황이었던 셈이죠. 결국 노태학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수뇌부가 총사퇴했습니다. 김다정 기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전국적으로 22곳에 이르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송파구와 강남 광진구 등 14곳이라고 밝혔는데 서울 서초구와 인천 연수구에서도 투표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지역까지 모두 50곳에 이릅니다. 결국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태 발생 이틀 만에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도 사의를 표했는데 이들의 동시 사퇴는 초유의 일입니다. 투표 중단이 벌어진 서울 잠실 7동 투표소의 경우 투표 전부터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왜 50%가 안 되냐, 왜 이거밖에 없냐고 선관위 담당자가 이 매수로도 충분하다, 절대 모자랄 일이 없다고. 중앙선관위는 투표 용지가 부족할 때 구체적인 이송 절차를 마련하지 못했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오세훈, 한동훈 측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론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사퇴한 조국 대표에 빗대 조국만도 못하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 국민의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수 차기 주자로 급부상한 한동훈, 오세훈 두 세력을 중심으로 장동혁 퇴진론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식으로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재출마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한번 받는 게 책임감을 느끼시고 본인 거취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한 친한계 의원은 조국 대표의 사퇴를 언급하며 장 대표를 향해 조국만도 못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 사퇴 압박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열리면 장 대표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단했던 개혁 성향 모임도 다음 주 재가동합니다. 반면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이슈를 주도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당내에선 장 대표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당장 본격화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 주류 중진 의원은 지금 장 대표를 흔들면 친한계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관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차 분수령은 다음 주 열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될 전망입니다. 당권파 정점식, 비당권파 김도읍, 독자 노선 성일종 의원 3파전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손희입니다. 민주당도 지방선거 후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청래 대표 책임론입니다. 서울 놓치고 의석수도 줄었는데 진짜 승리가 맞느냐는 공세가 이어졌고 정 대표는 100서로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6.3 지방선거 승리를 선언했지만 책임론은 더 분출됐습니다. 중진 박범계 의원은 패배는 아닐지언정 실패는 맞다며 승리라 일컫기 민망한데 책임지는 언사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핵심 지역인 서울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부산 북갑, 평택을 등 지역구도 뺏겨 의석수가 줄었는데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건 마지막은 지도부가 짊어져야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지도부 아닌가요?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공천 과정에서 분열된 호남 민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공천 과정이나 선거 중에 이렇게 내부에서 분열 양상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도 공천 잡음으로 호남이 분열됐는데 이재명 대통령 승리로 포장해 비난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친청계에선 정 대표 탓할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당대표에게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게 최선이냐면서 네 탓 아닌 내 탓이라고 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친청계 관계자는 굳이 따지면 후보 책임이 가장 크지 않겠나고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과 청년 민심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 대표가 선거 결과를 두고 백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백서에 담길 내용을 두고도 충돌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아는 기자 이남희 정치부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의 생활에 뭔가 정치권이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민주당 대변인 지낸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 힘 모아서 보수 재건하면 만만치 않은 구도가 될 거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 전보다 신경 좀 쓰이는 상황 됐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가 보수 강성 지지층에 기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20%대 초중반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실용 앞세워서 파고들면서 중도, 좀 더 나아가 중도 보수까지 영역 확장해 왔는데요. 중도 보수 성향 두 차기 주자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서 중원 싸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뭐 새로 나온 사람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있어 왔던 사람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요, 체급이 달라졌습니다. 선거 전까지만 해도 오 시장은 시장 오래 했는데 존재감 약하지 않나, 또 한 의원은 소수 팬덤에만 기대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웠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본인 경쟁력이 입증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선거에서 장동혁 대표와는 거리를 두었죠.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중도 보수 세력이 돌아올 명분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오세훈 시장 어제 뉴스에 출연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했습니다.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들이 생존했다고요. 오 시장 캠프 선대위원장이었죠. 김재섭 의원과 친한계 의원들 오늘 한 목소리로 당 지도부 향해서 노선 변화 요구했습니다. 강성 보수층만 보지 말고 중도로도 세력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주류 의원들도 물밑에선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의총에서요, 송원석 원내대표직 그만두면서 마지막으로 다음 총선에서 꼭 이기자고 했는데요. 들어보면 의원들도 다음 총선에서 살려면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어떤 행보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행정 업무하는 서울시장, 정치를 사실상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으로 보수 목소리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 무대로 국무회의 주목하라고 오 시장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임기 시작되는 7월 첫 국무회의에 나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을 전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레 존재감 부각할 수 있겠죠. 한동훈 의원은요? 오늘 국회에 들어가면서 밝힌 척하고 권력의 폭주 막겠다는 거였고요. 그 당장 복당이나 당내 투쟁하는 모습 보이기보다는 의정 활동으로 실력 선보이겠다고 하죠. 오늘 약자와 서민 보호하는 의정 활동에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따뜻한 중도 보수 행보로 볼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두 사람도 뭔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요. 사실 오 시장과 한 의원도 그렇게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 시장 가까운 인사들도 한동훈 의원 복당 환영한다고 했거든요. 양측의 공조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두 사람의 선의의 경쟁으로 보수의 파이 키울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어게인 같은 화두로 소모적 싸움하는 대신 생산적 경쟁할 수 있게 된 거죠. 다만 이제 두 사람 모두 당내 세력 기반이 약한 편이어서 국민의힘 체질 뜯어고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투표함 2개가 시민들의 봉쇄 35시간 만에 인근 개표소로 옮겨져서 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는데요.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경찰은 공직선거법 194조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 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인 협조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렇게 투표소에 모여들었었고요. 선거가 끝난 지 하루가 지나서도 계속해서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결국 진입을 해서 투표함을 꺼내왔는데 그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이거 아예 부정투표다, 이거 반출해서는 안 된다, 개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 꺼내가긴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권력이 또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태를 신속하게 좀 종결해야 된다라는 의지, 혹은 더 이상 이제 개표가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반출되지 않았던 투표함을 시민들을 이동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투표함을 호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시민분들이 저렇게 항의하신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선관위가 이 사태가 일어난 뒤에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무총장 명의의 입장이 나오게 되면서 선관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비판도 피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침해당한 참정권에 대한 어떠한 구제 조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어떤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기하면서 투표했던 그 투표 용지를 어떻게 인정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뒤따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 저 2개의 투표함 때문에 개표가 완벽하게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당선을 확정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아마 고려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노태혁 선관위원장이 조금 전에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상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소를 막아섰던 시민들은 개표소까지 이동을 해서 항의를 이어갔는데요. 이 자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합류했습니다.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제가 개표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이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투표한 반출 막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제대로 싸워가겠습니다. 참관인이 총 82명인데 지금 현재 개표를 진행하면서 14명만 참관하고 있습니다. 연락 닿는 사람 한 사람씩만 참관하도록 했다는데 이게 법에 정해진 절차 맞습니까? 공권력을 갑자기 동원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참관 절차가 완전히 위배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선관위의 신뢰는 저는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이것을 군사작전 하듯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부상, SNS를 통해서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실제로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의 부상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이 이 현장으로 몰려가서 군사작전하듯이 이렇게 투표함을 몰래 반출해서 개표하는 것은 안 된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강전하 대변인님, 네. 장동혁 대표가 말하는, 특히 또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뭐가 가장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논란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이죠. 투표용지가 송파 쪽에서 부족했다는 것은 한 4시 10분경부터 이제 투표용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2, 3시경부터 이미 투표소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6시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개표가 강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 개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관위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난 다음에 절차가 진행이 됐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선관위 측에서 결국에는 당일날 저녁 9시에 사무총장 명의의 3분짜리 사과문이 나왔고, 이게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선관위원장이 사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을 일단락하려고 유야무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민주당에 강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화답하는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죠. 원칙적인 이야기조차도 나오지 않고 민주당은 그동안에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아니고 사무총장의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개표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또 역시 문제는 갑작스럽게 투표용지를 가져가면서 우리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이 투표용지가 전날에 이미 인쇄가 되고 보관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투표용지도 사실은 법상으로는 불법적인 투표용지라고 결론이 날 가능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의 이런 뜨뜻미지근한 대처를 넘어서서 같이 국회에 있는 민주당마저도 여기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항의는 있었습니다만 개표는 완료가 됐습니다. 서울시장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에서야 개표가 완료가 됐는데 거의 한 46시간 지나서 개표가 완료가 된 겁니다. 보시면요, 최종 득표율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49.22%, 정원호 후보가 48.07%로 두 사람 간의 득표가 조금 더 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뒤집어지지는 않았는데 일부 결과가 바뀐 곳이 있습니다. 잠실에 투표함을 여니까요. 서울시 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민주당은 줄고 국민의힘은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의석수가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종욱 부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결과를 봤을 때 국민들이 더 신뢰하기가 어렵잖아요. 만약에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또 의석수를 잃게 되는 일이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본인이 당선된 줄 알았다가 바뀌면서 당선이 안 된 분 같은 경우는 좀 황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런 정도의 박빙의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이 꽤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높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박빙도 완전 초박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개표를 함으로써 그 개표함에서 광역 비례대표 한 석이 바뀐다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서울에서 두 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상당히 붙어 있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소위 투표용지 부족으로부터 빚어지게 되는 부정선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전 저 부분에 관련해서 뭐 아까 민주당이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김인석 총리 같은 경우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 다 밝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에 뭐 국정조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이걸 통해서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조사 결과들을 내놔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민주당의 신뢰성 있는 조치들을 저는 앞으로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는 조금씩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송파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기도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 혼란 상태를 좀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 이상의 소요는 없도록 자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소요라는 단어 때문에 약간의 의원들끼리 설전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 대화가 오늘 많이 보도가 되면서 여러 네. 해석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의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는 분명히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저는 부정선거라기보다는 부실한 선거였다. 부실 선거.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하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권력이나 의도적 개입을 통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꾸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를 못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부실 선거라고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어 일단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선관위가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일단 이 상황에 대한 피해자는 일단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송파 지역이라는 곳이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오세훈 시장이 낙선을 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사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개표를 마저 해보니까 표차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낙선을 했더라면 지금 아마 야당은 전부 다 광화문 사거리에 나왔을 거예요. 이 투표 전반에 대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재선거를 주장했을 겁니다. 그게 상당히 아마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고 전국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빠졌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배현진 의원은 결국 이런 사태가 굉장히 충돌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소요라는 이야기를 쓴 것이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태가 저는 의아한 게 처음에 발생했을 때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제일 먼저 갔어야 돼요. 이런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지금 선거 상황실에 있다든지 집에 아파서 있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챙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황이 끝난 다음에 가니까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거 당일은 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당일에는 본인이 그 개표 방송을 보고 어제 의총에서도 나오지도 않았고 자, 오늘 이제 현장에 처음 간 거죠. 현장 자체.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당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예.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뭔가 혀가 좀 꼬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재선거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인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는데 재선거를 하자?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다면 명백하게 이 사안은 저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 초점을 맞춰서 원내 투쟁으로 일단 가는 것이 지금의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거를 지금 장애 투쟁으로 이어가기에는 지금 사실상의 대책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요. 선거가 끝나고 그날 밤 10시경에 장동혁 대표는 이미 사실 중앙선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하천에 선관위를 갔었죠? 네, 맞습니다. 잠실은 아니고요. 거기가 이제 봉쇄가 되어 있는데 봉쇄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서울시 선관위의 권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장동혁 대표는 서울에 있는 서울선관위로 다시 가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짚고 싶은 것은요. 대통령께서 초반에는 뭐 선관위가 할 일이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계속 발언 중에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오전 7시경에 시민들이 물리력을 행사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생생하게 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장 오늘 4시가 되어서야 사실관계 사과문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시민들은 선관위에서의 정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그 앞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조차도 소유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표현을 쓴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통령은 선관위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동대를 투입한 부분들, 공권력의 행사가 들어갔던 부분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개표는 마무리가 됐어야 됐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서야 결과적으로 개표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